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R&D 시스템도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혁신 강국, R&D 강국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취약점이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돈은 정말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왜 정작 AI 기반 R&D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는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걸까? 이 역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나라 R&D의 현 주소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위기론이 나올까요? 그 놀라운 모순, 지금부터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숫자들 속에 모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 R&D 투자액만 보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민간 투자는 미국이랑 비교하면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타트업들 3년 버티는 곳이 겨우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고요. 규제 환경은 순위가 24계단이나 뚝 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인재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혁신의 역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게 우리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OECD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도 2024년 보고서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AI랑 데이터를 쓰는 연구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선 거죠. 그렇다면 OECD가 말하는 그 새로운 연구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AI가 연구개발 과정, 이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에서 잠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는 알파폴드나 유니몰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AI 모델들이 이제는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하고 암세포를 찾아내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최전선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기술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AI가 단백질 구조를 순식간에 예측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확 줄여주고요. 복잡한 화학 물질을 어떻게 합성할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품질 검사도 알아서 척척 해주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연구개발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또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가 아주 흥미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계획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세계적인 워크숍을 서울로 가져와서 글로벌 지식을 쫙 흡수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국내 학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 결과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어서 글로벌 아젠다로 만드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교류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정책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치밀한 5단계 전략입니다. 이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이 R&D엠의 우리말로는 R&D 경영협회라는 곳입니다. 1967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역사 깊은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대표적인 워크숍을 서울에서 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계획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거죠. 초청된 연사들 라인업도 정말 대단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팀 민샬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석학하고 또 LG AI 연구원의 이무영 원장님 같은 우리나라 산업 리더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세계적인 학문적 통찰력과 한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이 행사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AI를 R&D에 도입하자. 좋은데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도입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안서의 핵심에 있는 아주 정교한 전략 도구, MEG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성숙도 기대격차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어떤 AI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성숙도랑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와, 이걸로 다 할 수 있겠지? 하고 거는 기대치 사이의 격차를 재보는 도구입니다. 이 격차를 제대로 알아야 AI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G 프레임워크는 AI 도입을 위한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술도 충분히 성숙했고 기대치와도 비슷한 영역, 그러니까 격차가 낮은 곳은 오케이, 지금 바로 AI를 도입해도 좋습니다 라는 청신호고요. 반대로 기대는 엄청 큰데 기술이 아직 그걸 못 따라오는 영역은 워워, 여긴 아직 사람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 R&D 관리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관리처럼 데이터 기반에 딱딱 떨어지는 업무는 이미지가 낮으니까 AI를 도입하기가 아주 좋죠. 하지만 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정하는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조건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 그 장기적인 비전은 바로 국가 R&D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지능형 R&D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함께 서야 합니다. 원칙을 세우는 거버넌스, AI가 먹고 배울 데이터, 실제 업무 방식엔 프로세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역량까지.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을 이끌어갈 엔진,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술경영 경제학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최고의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결과 협력, 즉 이 지성의 네트워크가 과연 대한민국의 R&D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모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